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973년 포항제철소 1구로에서 쇳물이 뿜어져 나온 후 포항은 철의 도시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선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고율 관세 등 여러 현안과 맞물리면서 포항 철강 산업의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고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K스틸법 발의 등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중입니다. 자, 과연 포항은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포항 철강의 현주소와 함께 해결책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세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박희정 포항시의원 함께합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은 최룡길 시사평론가가 전해줍니다. 시사날이 준비한 이번 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지금 해외 수출도 잘 안 되는 이 철강에서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이 철강이 지역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고 철강 산업도 사는 어떤 발전된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산업의 쌀로 불렸습니다. 철강이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었었죠. 철강 산업. 지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위기감, 어떤 위기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줄 평씩 듣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박희정 의원님. 쌀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독한 가뭄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논에 물을 댈 저수지에 물도 말라 있고 지하수 관정이라도 좀 파고 싶은데 장비가 포항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포항 경기인 것 같습니다. 철강 산업이 좀 가뭄 상태가 될 거다라는 예상은 오래전부터 해왔었는데요. 제대로 된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빠른 대책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예견된 위기 속에서 준비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성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포항의 위기는 포항 지역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철강 산업의 위기는 우리나라 산업, 제조업의 문제로 좀 무겁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경제성장 전망이 1%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지금 약화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게는 철강이지만 크게는 제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룡길 평론가. 네, 위기 이야기가 나온 지가 한 10여 년 전부터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위치가 좀 변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철강 산업이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보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이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라고 해서 과연 유럽과 미국, 일본이 철강을 아예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새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시민분들이 여느 때보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지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객관적인 수치로서 지금의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2022년 통계청 기준 자료를 보면은요, 포항시 제조업 총 생산액이 34.1조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철강이 26.2조 원으로 76.8%라는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철강공단 입주기업 342개 가운데 71개가 휴폐업 상태입니다. 호황기 때 90% 가동률을 보였는데 현재 67% 이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자료 외에도 한국은행이 매달 펴내는 경북 동해안 지역 실물 경제 동향 7월달 자료를 보면은요, 포스코 전체 조강 생산량을 보면 6월까지는 증가였는데 7월달에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시기에 포항 철강산단 생산액은 전년 동월 3.5%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료의 특징은 전년 동월과 대비한다는 것인데요. 2023년, 2024년 올해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1공장과 제1선제공장이 폐쇄됐고요. 현대제철 포항공장 제2공장이 셧다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영향 때문인지 포항시의 인구가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50만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딱 3년 만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49만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이 지표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꾸준히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 위기를 넘어서 심각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주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원인을 먼저 꼽아보고 싶으실까요? 네, 철강 산업의 위기를 요즘 흔히 삼중고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요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로벌 전체,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철강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러면은 철강이 과잉 생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겠다. 가격이 과잉 생산될 경우에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한편으로는 중국이 저가 철강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지금 과잉 생산의 가장 주범으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그 물량을 해외로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최근 트럼프가 철강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무역 질서 재편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들을 표현하자면 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실제로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한미 관계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도 진행형입니다. 특히 이 관세를 15%로 미국이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15%에서도 철강은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50%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기대를 우리 국내에서 걸어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면서 이 부분이 좀 풀릴 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보니까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수출량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이윤이죠. 이익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이 중국의 저가 철강 공세, 사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일본, 한국과 이런 이 국제 분업 체계가 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 여기에 더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말 그대로 엎친 데 자꾸 덮치고 있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희정 의원님께서는 어떤 원인을 진단하고 계실까요? 저는 교수님과 평론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제 요인들 외에 포항 안에서의 문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투자를 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부족하다. 포스코가 포항에서 어떤 설비 투자를 새로 하고 싶어도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생산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한전에서 전기를 사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용수도 넉넉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제 그럼 이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의논을 해야 되는데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포스코 홀딩스 문제 때문에 포항시와 포스코가 굉장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상태였죠. 저는 한 3년 정도 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린 3년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포스코가 거대 기업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재투자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포항시의 옹졸함도 한 가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의원님께는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 이강덕 포항시장이 워싱턴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철강 관세 인하를 요구하면서 이틀 동안 시위, 호소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좀 많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절실함은 인정하는데요.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 관세에는 정부와 정부끼리 협상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문제이고, 포항시장은 그 과정에서 지역의 사정을 정부에 조금이라도 더 전달해서 그 협상에서 우리 지역이 그래도 좀 숨쉴 구멍 하나를 더 찾아내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시간에 오히려 포항 안에서의 포항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결국에는 그 얘기네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많이 돼서 가격이 안 그래도 떨어졌는데 중국의 덤핑으로 더욱더 위기를 맞았고 거기에 미국의 관세까지 처한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몇 가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흰남노 때 이후로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게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라는 이 제도는요, 시도지사가 신청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기 대응과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 사항과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계획을 제출을 하는데요. 지역 스스로가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구책도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책임성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번에 포항은 총 23개 사업에 총 사업비를 5,734억 원 규모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자금, 융자 같은 금융, 재정 지원 부분이 있고요. 고용 안정 지원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은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 사업화 그리고 기타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산업위기 대응에 있어서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도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봤습니다. 올해 7월 31일 시행된 제도인데요.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해서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이 발생하는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서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시급히 대응이 필요하면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광주 광산구하고 여수가 지정이 됐는데요. 포항의 산업 위기가 인정이 된 만큼 고용 위기도 좀 포함을 시켜서 지역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지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산업위기 대응을 한다라는 그 움직임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관건이 있어요. 무엇보다 속도하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체감하는 이 요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산업부에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뭐 2차 보전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포스코도 지금 지역 상생 사업을 또 새로 지역 이 ESG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한다면 정부는 또 몰라요. 보통 전에 사례를 보면은 각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색내기용으로 되는 변질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했다면 기업과 정부와 그다음에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서서 조선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울산 동구 그리고 전북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요 지역들이 지정이 됐었는데 가장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고용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선업 분야에서도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되고 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시간 지나고 보니까 가장 지역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숙련된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이 인력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지역을 떠나고 나면 특히 이 특정한 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가 직장을 잃게 되면 이 지역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이 업종 자체에서 떠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업종이 회복됐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고용위기 대응 지역 신청도 좀 발빠르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숙련 인력들, 특히 이 포항의 제철 분야에 10년, 20년 이상 일했던 인력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이 포항시가 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의 말씀의 결이 좀 비슷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저도 사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철강의 경쟁력 중에 하나가 숙련 인력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인력들이 떠나간다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조선 산업에서 그 문제를 겪고 있어요. 숙련 인력들이 부족해가지고 항상 인력 부족인데 외국에서도 한국 철강의 경쟁력이 숙련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용 정책도 중요하다라고 저도 동의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여야가 의원들이 합심해서 공동 발의한 법안, 좀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지만 그만큼 급한 법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스틸법,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법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K스틸법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여야가 이렇게 합심해서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대표 발의자가 이 포항 지역구를 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이상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어기구 의원인데 이분은 지역구가 충남 당진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 여야 모두 해당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한 의원들이 106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철강 산업의 위기는 국가 차원의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속도로 보면 이게 발의된 지가 좀 지났습니다. 빠르게 이게 진행될 법도 한데 아직 속도가 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여러 가지 쟁점 사항으로 대치 중인데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좀 빠르게 합의를 본 만큼 법안이 통과가 돼야 집행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통과되기 전에는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계속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의원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하고 녹색 철강 기술 지원 및 특구 지정, 그리고 국내 산업 보호 강화, 실증 기반 확충 등을 위한 내용이 특별법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매년 철강 산업에 관한 경제적, 산업적, 국제적 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 이제 발전 전망을 예측해서 그걸 기본 계획 안에 그리고 실행 계획 안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포항, 광양, 당진 주요 철강 도시를 녹색 철강 특구로 지정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행정비용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K스틸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의원님께서 해주셨고요. 이에 대한 평가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결국 숙제는 정부 몫이다. 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K스틸법이 철강 산업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에는 분명히 동의를 하고 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을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해보면 포항은 당장 땅도 없고 전기도 없고 용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K스틸법 안 4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선행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전기와 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맞물려야 하는 이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특별법만으로도 이런 상황을 다 뚫고 가지 못한다 하는 좀 아쉬운 점을 보여주는 것 같았고요. 이게 또 잘못하다가는요, 지역 간의 경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제 58조에서 국가철강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치단체끼리 서로 우리가 유치해서 성과를 삼겠어 이러고 경쟁을 하면 이게 오히려 본질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현재 철강 산업의 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시점이 아니고요, 실제로 위기가 닥쳐온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구조 조정이 이제 예상되는 상황에서
뭐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깊게 의논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약하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이제 54조부터 57조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있긴 합니다만 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그런 법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저도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데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주에 국회 철강 포럼이 있었거든요. 여야 의원들께서 지금 많은 의원들께서 국회 철강 포럼이라는 의원 연구 조직을 선정해서 철강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도 K스틸법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고요.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철강의 경쟁력을 앞으로 높여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포항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녹색 철강 분야에서 포항이 수소환원제철 실증 지역으로 이번에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K스틸법이 잘 작동한다면 녹색 철강의 중심 지역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시행령과 이 규칙들 여기에서 어떻게 법의 취지를 잘 구현해 나가느냐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철강 위기도 극복하고 더불어서 전 세계적인 탄소 규제 강화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 전환인데요. 이 부분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수소 환원 제철 어떤 것인지 설명부터 들어보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거는 화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강이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인 건 이 철을 만드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철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철을 만들 때 C, 석탄을 이용을 안 하고 H, 수소를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게 수소환원 제철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H하고 탄소가 결합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H2O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철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은데 뭐가 어렵냐면요. 그동안 철을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쓰면 된다라는 문제보다는 생산 방식 자체, 그러면 지금 포항에 존재하는 고로도 교체돼야 돼요. 아직 쓸 수 있는 고로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다만 우리나라 포스코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하이렉스 기술은 글로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전문가들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완성도는 있는지 더불어서 이 수소 환원 제철로 완벽한 전환을 하려면 인프라와도 좀 접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올해 6월에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실증하는 8,146억 원 규모의 실증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포항에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포항에 기술이 개발되고 포항에서 실제 실증로를 만들어서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 실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소환원 제철에 대해서는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장벽을 우리가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의 장벽입니다. 수소환원 제철, 온실가스 배출 하나도 안 하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수소환원 제철 기술은 기존의 기술보다는 비쌀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을 더 내시더라도 친환경 철강을 살 수 있는 고객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하나의 문제고요. 포항이라든지 지역의 문제에서는 포항이 수소환원 제철의 거점이 되려면 안정적인 수소 공급 체계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가 찾을 수가 없다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소환원 제철의 핵심은 원료인 수소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실증 들어가지만 그 실증이 끝나고 상용화가 될 무렵에는 포항에 수소의 이 공급 이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포항이 주도권을 쥐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포항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수소환원 제철소를 고도를 새로 만들면 기존에 있던 이 고도가 설치된 공장을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고도는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수소환원 제철 공장 조성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하다가 여기가 공장이 마무리가 되면 이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로운 부지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이 포항시 그리고 포항 시민들의 동의나 이 추진 계획도 함께 나와줘야지만 이 포스코 입장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이 가능해진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말 그대로 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도 혹시 의견이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그 세부 진행 과정과 지금 맞물려 가는 게요. 인프라 문제인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오매립장을 조성을 해야 하거든요. 대규모로 조성을 해야 하는데 포항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철강 산업을 위해서 바다라는 공공재를 내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재를 받아 쓰는 쪽이 포항 시민과 어떻게 같이 상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철강 산업, 포항 시민들의 위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많이 들으시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위기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실제로 그걸 보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그 고용 불안입니다. 이제 노동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진짜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항에서 계속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이렇게 전기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게 3년 사이에 80%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뭐 당장 인하가 어렵다면 이제 우선 싼 요금을 적용받는 야간 경부화 이제 시간이라도 늘려주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이제 뭐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합니다만 저는 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제가 이제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다가 생각을 한 게 이제 원전 주변 지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좀 깎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원전 주변 지역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원전 교부세 하나도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안에 집어 넣어놨거든요. 뭐 이런 이제 뭐 어중간한 대책을 주느니 차라리 그 원전 주변 지역에 있는 국가산단의 이제 기업들의 전기료 인하를 통해서 이제 산업을 키우고 그 산업으로 인한 혜택을 지역 주민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저런 대안들이 빠르게 고민되고 빠르게 실행돼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포항 철강 산업의 위기, 현주소와 함께 해결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게 해결이 될까라는 걱정도 들고요. 정말 해결이 돼야 한다라는 사명감도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듣고 오늘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정치권이 가장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포항의 철강 산업을 연착륙시키고 산업을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지만 뭐 결국 어느 것도 제대로 성과가 못 내고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거든요. 기업이 기업답게 일할 수 있도록 과연 지역 정치권이 길을 제대로 잘 열었는지 스스로 좀 반성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기업 또한 포항 시민과 함께 살아갈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K스틸법이 단지 기업만을 생존시키기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이를 통해서 포항 시민도 같이 살자라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민해서 기업도 위기 극복에 함께 잘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철강 산업은 저는 첨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어디에 어떻게 철이 사용되는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생활 어디에도 철이 없는 곳은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첨단 소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철강 산업이 첨단 소재 산업으로 거듭난다면 포항에도 길이 더 열릴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K스틸법이라는 계기,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정부,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 이런 부분에서 합심을 해서 우리나라 철강의 미래를 한번 그려봅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에서는 야 우리가 이제 철강까지 굳이 해야 돼.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나. 거기에 왜 돈을 그만큼 써야 돼. 아마 이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도 좀 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더라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왜 다시 미국에다가 제조업을 들이려고 하는지, 이전에 정부가 달랐던 이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제조업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도 좀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철강 산업, 크게는 국가 경제지만 작게는 포항 경제, 포항 시민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헤쳐나갈 슬기로운 해결책들이 많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